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AI도 끄고 제가 이 와이파이나 이렇게 그 인터넷 이 모뎀도 껐다 켰는데 계속해서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네요. 이거는 제 인터넷이나 제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 회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통신 회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돼봐야 되니까 이게 화요일 이제 출근을 해야지 될 거라서 조금 내일까지는 또 이런 좀 안타까운 이 통신 방송 상황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 이 특검이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특검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수근 상병 이 사건과 관련된 특검 추진에 찬성을 했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특검법이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말 기가 찼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10년 전에 윤석열이 했던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10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막 생길 무렵에, 그 무렵에 윤석열 그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왜? 위법한 명령은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 장관님의 지시는 너무 위법하기 때문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윤석열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명령이라도 물고문을 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가 따라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문하라는 지시까지 그러면 따라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부당한 지시여서 내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박정훈 대령한테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위법한 명령이어서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한다고요?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항명을 했지만 기껏해야 정직 1개월 나왔어요. 그것도 항명에 대한 정직이 아니라 그때 정대택 씨가 미원 제기한 거 있잖아요. 줄리하고 같이 사네 어쩌네 했던 막 그거. 예, 그것까지 합쳐서 정직 1개월 나온 거예요. 그때 황교안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정직당한 게 항명 때문에 정직당한 게 아니라 그걸로 정직당했다라고 황교안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또. 자,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상황이 이러할진데 과연 해병대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나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해병대 현역들은 왜 입 다물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죠? 예비역들이 저러고 있다면 해병 현역들도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진짜 그럼 해병대 내부 현역들은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얘들은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해병대 내부에서는 특검만 시작돼 봐라.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해병, 현역 해병들의 양심 선언이 터져 나올 거다. 언제? 특검만 시작이 되면, 예. 제가 이렇게 해병대 내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상병 특검 시작되면 해병들 양심 선언 터져 나올 것. 이게 지금 현재 해병대 분위기랍니다. 이 위에 노란색 글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상 최초로 사단장, 사령관이 해병대 기수 열애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1사단장, 이들을 더 이상 해병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실제 해병대 안에서 나와 예비역뿐만 아니고 현역들 사이에서도 나온대요. 자, 그에 대한 얘기 하나씩 좀 짚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예비역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못 나와. 근데 현역들 사이에서도 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답니다. 자,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예비역 해병들은 일제히 환영합니다.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윤석열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듯이 윤석열도요, 과거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 상관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지는 영웅이 됐죠. 그리고 지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가 그때 항명한 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윤석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지는 항명한다고 내리 찍어? LA 쪼잔한 새끼. 아유, 더러운 새끼 진짜. 자, 당연한 거 아니냐. 윤석열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죠. 말 그대로 당연한 수순인 거죠. 보시다시피 이 해병의 경례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기 계신 이분하고요. 여기 계신 이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머리가 허연 분이세요. 이분들은 지난 5월 3일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일어나서 국회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경례를 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한결같아요. 내 일 같아서, 내 자식 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군대에서 죽을 고비 한 번쯤 넘기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죠? 얼마나 더 아슬아슬했느냐, 얼마나 더 큰 위기였는지 그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죽음이 내 옆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라는 느낌 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사례를 들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안함에 탔던 그 병사들, 자, 그 중에는 그 몇 달 전에 천안함에서 전역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새로운 해군 수병은요, 천안함이 복귀하면은 그 복귀하는 배에 승선할 예정이었던 그런 해군 신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죽음이 잠시 자기 눈앞을 다가왔다가 사라져간 거죠. 근데 이게 예시가 그런 걸 뿐이고, 정말 군대에서 그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사격 훈련을 하러 가면은요, 사격 표적지 주변에 감적수라고 하죠. 총알이 표적을 맞췄나 안 맞췄나, 몇 발을 맞췄나 세는 사람, 감적수라고 합니다. 감적수. 감적수는 어디 있나요? 예, 표적하고 같은 라인의 한쪽 구석에 홀을 파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이 끝나면은 그때 튀어나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감적수. 그런데 간혹은 감적수가 표적을 살피러 갔는데 갑자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눈앞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 사선 주변에 이 몸을 숨기고 있으면요,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빵빵빵빵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화약이 터지는 소리죠. 차라리 화약이 터지는 소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총알이 땅에 박히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뿅뿅 나 진짜 뿅뿅 나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휙휙 납니다. 그게 바로 귀 옆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 표적지 부근에 있어서 감적수, 제가 보통 그 감적수를 그냥 병사들만 앉히기 뭐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교 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통제를 위한 장교로 제가 많이 차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감적수들이랑 대피 호안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귀 속으로 평평 그 소리가 들려요. 가끔은 도비탄이라고 그러죠. 도비탄. 한 방을 맞고 튄 탄, 이걸 도비탄이라고 그러는데, 도비탄이 내 주변에 펴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도비탄은 이게 직사로 날아간 탄보다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맞으면 죽어. 네.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군대 가서 죽을 고비 안 넘겨본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얘기 하면은,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슬퍼하거나, 그럴까봐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고, 한 십몇 년 좀 지난 다음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 다 내일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내일 같아. 그냥, 이렇게 외면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늙은 해병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국회 방청석에서 이렇게 격려를 했더니 해병들의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늙은 해병, 예비역 해병들만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현역들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해병 1사단 내에서는요, 병사들부터 사단장 보기를 개똥 보듯 한답니다. 네. 겉으로는 표를 안 내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사단장 족같네, 더러운 새끼, 그런답니다. 지 부하가 죽었는데 지는 계속 자리 지키고 싶은갑지. 해병대에서 그렇게 대한 지휘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면요, 해병대 큰일 나요. 해병대라는 데는, 해병대는 출동이 곧 전사를 의미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인데, 당연히 지휘관과 병사, 그리고, 선임과 후임 사이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전투력 발휘가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사단장이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휘가 되겠습니까? 이미 현역들 내부에서 아우 사단장 저거 아우 씨 실제로 해병단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사생 결단을 내겠다.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사생 결단의 각오로 맞설 거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비역 해병들뿐만 아니라 현역들도 그렇게 차이는 없답니다. 예. 동참은 못하겠지만 마음은 똑같대. 그럼에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죠. 참, 야,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래.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죽음조차 외면하는 나쁜 놈이 있겠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조차 외면한 나쁜 놈이 있는 거죠. 이놈이 있는 거지. 참 더러운 놈이야. 죽음조차 외면하는 나쁜 놈! 그런 놈이 대통령이랍시고 있어요. 죽음을 이용한 정치, 죽음조차 외면한 나쁜 놈이 있는 거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마저 외면한 나쁜 놈이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뭐 내가 하겠어요? 실제로 해병대 지금 현역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지금과 같은 불명예를 안고 과연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과연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 저 불명예를 안고 과연 해병대 지휘가 되겠느냐. 지휘관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역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거를 박정훈 대령한테 박정훈 대령을 탄압만 안 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물론 문제였을 거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도 문제였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고 항명죄, 심지어 항명죄, 집단 항명죄, 수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운 거지. 반발을 못하게끔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반발을 못하게 만들려고 엄청난 죄목을 들어서 위협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마치 한동훈이가 지 딸내미 입시비리 거론했다고 장용진 저거 아동학대로 고소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지. 이게 뭐 아동학대야 그게. 예? 한동훈이 집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 그게 주거침입이야? 개새끼 도런 새끼지. 근데 그런 새끼나 윤석열이 같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죄 수괴라고 하는 거나 사실 똑같은 짓이죠. 덤벼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가 할 말이 없고 지가 더 쫄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명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협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를 키웠죠. 자, 본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후배와 부하를 사지로 밀어놓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더러운 놈이 돼버렸어요. 군인이, 장교가 후배와 부하를 사지에 밀어놓고 자신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게 장교니? 그러고도 지휘관이 되겠어? 그런 지휘관을 누가 따를 거야?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에? 더군다나 해병대처럼 출동 자체가 전사를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대에서 지휘관이, 그것도 사단장과 사령관이 지 후배 팔아서, 지 부하 팔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누가 그놈의 지휘를 따르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내부에서도 벌써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해병대 내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제 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해병대 현역 군인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걸 병사들한테 들었으면 에이 병이라서 그렇겠지 라고 하겠지만 병사들이 아니고 초급 장교들 하고요, 부사관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로 부사관들 입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래가지고 사단장이 지휘를 하겠냐, 저래가지고 사령관의 지휘가 먹히겠냐, 내가 저런 놈의 명령을 받고 나라를 위해 죽으러 가야겠냐, 출동하면은 나라를 위해 죽고 기꺼이 죽겠다는 게 그게 해병대인데, 에? 내가 적간놈한테 지휘를 받고 적간놈의 명령을 받고 내가 죽으러 가야겠느냐? 그랍디다. 표현 참 적나라하죠. 내가 적간놈의 지시와 지휘를 받고 내가 죽으러 가야겠냐? 내 더러워서 못하겠다. 물론 감정이 많이 섞인 얘기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이미 해병대 내부는 김계환 사령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이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상 최초로 사단장과 사령관이 기수열애가 될 수도 있다. 기수열애가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왕따입니다. 사단장과 사령관을 왕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해병대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상 최악의 불명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럼 김계환이나 임성근 이 똥별들은 모르냐? 아니, 얘들도 알고 있대. 아니, 모르면 바보지, 그치? 그럼 모르면 진짜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김계환 사령관이 이런 지휘서신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말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지도 분위기를 나고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지휘서신에 이런 말이 포함된 것도 니들 말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계환 사령관이 흔들리는 해병대를 붙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나도 사실 잘 알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드러난 자료를 보면 김계환 사령관도 이 사건 초반까지만 해도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막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특검이 시작되면은 이 사람 역시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특검만 시작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다른 실무자들이나 관련자들 중에 특검에서 진술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꽤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특검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진짜 특검이 본격화된다면 해병 현역들에서 양심선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거다. 아니, 의외로 해병이 아니라 헌병대, 우리 이제 헌병대라고 그랬죠. 군사경찰 쪽에서도 꽤 많이 불만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들까지 아마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더더욱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반드시 이 특검을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